어쨌든 투자자라면 네. MBTI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아, 토지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보통 한 3배 정도? 기본 3배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네. 이 부동산을 결정하는 것은 뭐 토지, 상가, 건물, 아파트 다 포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그 MBTI가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MBTI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누가 MBTI를 물어보면 저는 해본 네네.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IPJI라고 합니다. IPJI 네. 이유가 있나요? 입지죠. 입지. 네. 부장님 개그긴 한데 네네. 어쨌든 투자자라면 네. MBTI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아, 뭐 EN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IPJI로 딱 바꿔야 됩니다. 이 IPJI 입지 요 특성이 있나요? 투자자의 특성? 신축에 현혹되지 말자. 아, 또 그 유행을 따라가지 말자. 네. 뭐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르게 되면 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오피스텔이 오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가 매력이 있습니다. 빌라가 오릅니다.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자 이거고요. 네. 또 어디 저 멀리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와 너무 좋다 이거 달려가는 게 아닌 본연의 입지를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뭐 부동산은 입지인가요? 입지가 첫 번째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환금성이라고 봅니다. 황금성. 네. 환금성이 중요한지는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 토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토지를 몇 개 샀다 팔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위에 건물도 짓고 임차 맞추고 네. 또 상가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환금성이라는 게 낮기 때문에 환금성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와 환금성이라고 봅니다. 저 방금 전혀 또 새로운 걸 또 들었어요. 토지를 사서 개발해가지고 건물 신축을 한 다음에 네. 또 사고 파는 것까지 네. 맞춰보신 거죠? 네. 디벨로퍼까지 하셨네요. 저는 아파트 투자만 하신 줄 알았는데. 아, 네. 오히려 아파트 투자는 제일 적게 했죠. 그 이유는 아파트 시세가 2배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토지는 일단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토지 같은 것으로 한번 저렴하게 산 다음에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3배 정도? 기본 3배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네. 그 시간은요? 만약 매수하고 개발하고 되파는 데까지 뭐 시간은 그래도- 저는 빠르면 5년 잡고 있어요. 네, 5년. 빠르면 5년.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장기 보유할수록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토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뭐가 지어지기 때문에 토지는 계속 희소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는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음. 아파트는 상급지로 갈아타게 가는 게 좋고 네. 토지는 이걸 늘려가는 게 좋아요. 늘려가서 네. 최소 5년이면 굉장히 많이 묵혀두는 게 좋다. 네. 토지는. 네. 그리고서 이제 개발해서 되팔든지 이렇게 네.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이 확률성이 좀 낮지 않나요? 맞죠. 네. 그래서 황금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기 돈이 많이 묵여 어, 보셔서 이제 네. 이 황금성의 소중함을 좀 말씀해 네. 주신 거군요. 네, 저도 지금 충청도에 7년 전에 내놓은 땅이 있거든요.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요. 네, 거기는 아직도 계속 묶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땅은 자기가 사고 싶다라는 네. 그런 좀 큰 회사에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왜 파실 거야 하면 우리 여기다가 물류센터를 지을 거다. 요즘에 막 새벽 배송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류센터 짓거나 아니면 또 창고를 짓거나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짓거나 뭐 이런 수요를 있는 곳을 봐야겠죠. 보통 그럼 작가님은 전답 같은 거 평당 얼마 정도 거를 선호하세요? 일단 그린벨트도 하거든요. 그린벨트도 하세요? 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리고 일반 절대농지가 아닌 전답은 네네. 한 150에서 300 사이. 그 정도 거를 원하시군요. 그래야지 개발됐을 때 한 뭐 500이나 1000 맞아요. 정도에 팔 수 있게. 네. 그린벨트 투자는 또 뭐예요? 그린벨트 투자는 이거는 장기 투자로 묶일 가능성이 좀 리스크가 있지만 네. 또 잘 되면은 또 괜찮고 일단 저렴해요. 평당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라는 곳이 위치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능곡역 주변, 행신역 주변, 또 일산 호수공원 남쪽에 있는 곳들이 거의 다 그린벨트거든요. 거기 입지가 진짜 좋아요. 네. 거기는 새 아파트 들어오면 막 한강뷰도 나오고 그렇죠. 이미 3호선도 다 깔려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대부분 그린벨트인데 그런 곳들은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죠. 아, 그런데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죄송하지만 토지 몇 개, 몇 개 갖고 계시죠? 뭐 한 7, 8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와, 대박이다. 근데 이 제가 아파트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토지와 건물과 상권을 공부하다 보면 네.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그 아파트와 아파트 그 지역 간의 연계성, 그리고 어떤 교통의 확장, 또 어떤 주거 지역의 편의성, 뭐 교통 이런 것들이 토지를 하다 보면 다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네,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작가님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아파트 전문가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채널에 2년 전부터 토지 투자부터 먼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딱 살짝만 들어도 굉장히 내공이 풍부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혹시 뭐 수도권 내에 지금 잘 모르는 숨겨진 입지 동네가 있다면 하나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좋은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네. 뭐 어디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래도 변화가 많은 곳들이 아무래도 좋죠. 뭐 노량진, 노량진. 또 부가현 뉴타운에 있는 그 또 부가현 2, 3구역들 네.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지금 이문희경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음. 광명 뉴타운, 또 구성남에 있는 또 재개발 지역 네. 이런 곳들은 사실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곳들이죠. 네. 딱 들어보니까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들 이런 곳인 것 같아요. 자, 혹시 뭐 작가님이 판단하시는 좋은 입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이 부동산을 결정하는 것은 뭐 토지, 상가, 건물, 아파트 다 포함해서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네. 토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대중교통이 있는 곳들은 이미 다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나 택시가 아닌 지하철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하철이 좀 빽빽하게 깔려 있고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중심지와의 절대적인 거리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저 멀리서도 강남역까지 금방 올 수 있는데 절대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이게 또 입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것 외에도 중심과의 좀 절대거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뭐 작가님이 저평가 아파트와 가성비 아파트 이 두 개의 용어의 차이가 좀 있나요? 저평가는 말 그대로 저평가라는 뜻인데 저평가 약간 애매해요. 약간 그런 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네네. 이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세대수인데 또 비슷한 상품성인데 얘만 많이 올랐다?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따라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저평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가성비는 잠실이 가성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뭐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들은 가성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식이 너무 오래되지 않고 그리고 접근성이 좀 괜찮은 것들 그런 곳들이 예를 들면 뭐 보문역 주변에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 무학지역 주변 네. 그리고 철산역 주변 네, 그 정도. 만약에 투자와 뭐 거주를 분리하겠다. 그럼 그 세 군데 지역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비슷비슷해요. 아, 비슷비슷해요. 네, 네. 비슷해요. 그래도 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근데 만약에 네. 그 무학지역이나 독립문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라면 거기가 제일 좋아요. 네, 거기가 제일 비싸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보문역 주변과 철산역 주변을 비교하자면 철산역 신축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아무리 서울이더라도. 보문역은 실은 이쪽은 중심지랑 굉장히 가까운데요. 가깝죠. 그죠? 종로 쪽하고 네, 가깝고. 가까운데 거기가 약간 그 빌라랑 아파트랑 신축 구축이 좀 뒤섞여 있어요. 그게 조금 단점인데 이 철산역 쪽은 아파트로만 빽빽하게 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균질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럼 균질한 게 나중에 더 대중성, 상품성 더 좋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철산 쪽하고 비교할 만한 곳은 그 장위 뉴타운이나 아니면 이문 희경 뉴타운 그쪽하고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시세가 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광명 뉴타운, 장위, 이문 시세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세요. 네. 나중에는 다 개발되고 나서는. 네. 네, 그렇군요. 다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시는 또 아낌없이 주는 휘구 2부 편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또 사연 내용인데요. 자, 두 개의 또 사연을 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입지 좋은 12억 A 아파트와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10억 B 아파트입니다. 자,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긴 하나 추후 재건축 가능성도 있는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지와 가격 사이에서 갈등 중입니다. A 아파트, B 아파트 모두 같은 동네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요. 5구 타입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두 아파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 A 아파트는 85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고 초품화에다가 세대별 주차가 1.4대, 계단식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400m예요. 자, 그래서 일단 12억이고요. 자, B 아파트는 2억이 싼데 900세대에 엘리베이터 연결이 안 돼 있고 주차 대수가 1.0대, 복도식의 지하철역하고의 거리가 750m예요. 초품화가 아니고. 자, 일단 상황은요. 10억 아파트 이제 B를 살려면 대출을 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12억인 A 아파트를 살려면 말 그대로 이제 영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같은 동네에 입지 차이로 2억을 더 줄 만한 가치가 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것만 봤을 때. 네, 일단 뭐 복도식 계단식이라는 차이, 네. 또 초품화라는 차이, 또 주차 대수의 차이, 엘리베이터 연기 이게 지금 상품 가치가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네. 2억의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네. 일단 이 사연자분은 재건축 가능성도 있는 구축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 시세는 재건축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너무 싸다 이거죠? 네, 너무 싸요. 이미 재건축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미 가격은 더 높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최소 10억은 돼야 돼요. 최소 15억. 네, 최소 10억은 돼야 이게 그 재건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목동이라든지 분당에 있는 서현 시범이라든지 음, 뭐 이 정도는 돼야 음, 그 재건축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보다 안 되는 것들은 네.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네. 보고 거- 있습니다. 거기 그 나오는 그 아이유 씨가 네. 아마 한 8순잔치 할 때 네. 그때쯤 아마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는 것 조금 같아요. 한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음, 이럴 바에는 그냥 신축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뭔가 하나 산다면 저는 2억을 더 주고서라도 A 아파트 사겠습니다. 아, 네. 영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괜찮나요? 일단 네. 영끌해서 일단 들어가 산 다음에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네. 전세 주고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전세 주고 대출 갚고 나는 좀 저렴한 데서 이렇게 오히- 하는 것도 오히려 계단식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전세금은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두 개 아파트는 뭐 우리가 상황은 모르지만 갭 차이가 좀 있을까요? 투자 대비로 갭은 비슷하겠네요. 갭은 비슷하다. 네, 네. 그럼 갭 투자를 했을 때 당연히 A 아파트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 뭐 정확하게 어떤 투자 기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이런 아낌없이 주는 휘구라는 코너를 만들기 잘했네요. 반응이 좋으면 저희 작가님 모셔가지고 고정 코너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사연인데요. 자, 역에서 3분 거리 24년 된 구축 27평, 그리고 역에서 14분 거리 신축 아파트 23평. 이건 이제 구축과 신축인데 이제 입지 차이가 좀 나는 거네요. 자, 결혼한 지 올해로 6년 차 된 딩크 부부입니다. 자, 6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메뚜기 같은 삶을 이젠 청산하고 싶어서 큰맘 먹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지하철역 기준으로 했을 때 역에서 3분 거리 24년 된 구축 아파트 27평과 역에서 14분 거리인 신축 아파트 23평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두 아파트 가격은 좀 비슷한데요. 다만 구축 아파트는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재건축 얘기는 아직 안 나오나 봐요. 어떤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럴 경우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어떤 걸 선택해도 네. 비슷하다.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23평이라는 거는 방 3개, 화장실 2개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구축 아파트 27평은 아마 화장실이 하나고 방 3개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만 역과의 접근성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재건축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딱히 뭐 이거를 뭔가 어떤 미래 호재 이런 거를 또 끌고 가기도 쉽지는 않지만 가까우다는 장점 뭐 이런 네. 것들 따져서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 봅니다. 아. 그래서 마포에서 보시면 음. 역과 가까운 신공동래미 한 3차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랑 좀 거리가 있는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시세가 비슷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저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네. 둘 다 어차피 투자 가치는 같다. 네. 저는 왠지 역에서 가까운 3분 거리 구축을 선택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비슷할 때는 네. 좀 이 연식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가격이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현재 시장 가치니까 맞아요. 비슷하게 보는 거죠. 네. 음, 과거에는 이 아파트의 어떤 시설이나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무조건 입지만 봤지만 네. 이제는 그 신축 아파트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커져서 약간 위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축인지 아닌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뭐 신축 대단지 뭐 프리미엄은 여전히 좀 입지 이상으로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또 아낌없이 주는 또 우리 휘구지 않습니까? 제가 빼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그 하나 또 뽑아주셔야죠. 헬리오시티. 와. 자, 이제 안 나오시겠다. 너무 귀찮게 가지고.